정말 하정우 수석을 누군가 이렇게 폭주하면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리틀 이재명 같은 느낌이 있고 실제로 일할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한 코드가 두 사람이 확실하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평가는 진짜 있는 거고, 그리고 MBTI가 ENTJ라고 하는데 ENTJ가 되게 기세고 일 잘하는 대표 MBTI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ENTJ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흔히 이제 이공계 인재라고 하면 좀 너드 이미지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숙기 없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하수석은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되게 씩씩하고 싹싹하고 엄청 밝고, 그리고 이제 막내지만, 그러니까 막내 수석이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뭐 가끔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질책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어떤 그렇겠죠. 말을 들어도 전혀 기죽지 않는데요. 그냥 뭐 네, 뭐 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냥 즐겁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느낌도 뭐 맑은 지금 눈의 광인. 네, 뭐 그런 표현을 좀 약간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일에 음. 약간 미쳐 있는. 네, 아, 그리고 미래 미쳤다. 그쵸, 미래 그쵸. 미쳐요. 네네.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수습을 이제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그리고 이제 상사가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 예쁜 짓을 또 되게 쏙쏙 골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과로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좀 많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네. 전에 뭐 김정관 장관도 뭐 아빠가 너무 집에 못 가서 미안해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편지 편지랑 뭐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5,200만 시간 언급한 적 있잖아요. 뭐 너무 다들 애쓰시고 피곤하겠지만 공직자의 한 시간은 뭐 전 국민의 한 시간이니까 5,200만 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 이거를 X에 올렸는데, 이걸 이제 하정우 선생이 공유하면서 아, 뭐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 재택 포함해서 주 70시간, 80시간 일했어요. 괜찮습니다. 청와대 동료 여러분 화이팅 이렇게. 아, 해맑게 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리트윗을 했구나. 이제 열이 잘 맞네. 그치. 네, 청와대 뭐 인사가 눈치 챙겨라. 저러다가 이제 왕따 된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하고도 언론과도 스킨십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되게 답변도 잘 주고,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일단 텔레그램을 좀 선호한다고 하는데, 뭐 문자를? 물어보면 거의 바로바로 답변이 오고, 근데 좋네. 기자들, 훌륭하네. 그쵸. 이게 진짜 기자들한테는 거의 최고인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항상 텐션이 일정하고 되게 밝고, 그리고 이제 답변도 되게 이제 일정한 어떤 퀄리티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아, 그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AI 같기는 하다. 뭐 좀 이렇게 기자들이 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귀여웠던 것도 하나 있는데, 그 김은지 맞아. 시사인 시사인 나갔을 때 그 머리 스타일이 화제가 됐죠. 레고 네. 머리, 이제 이것도 본인이 이제 약간 셀프 디스일 수 있는데 귀엽게 또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위원회 활동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말이 딱 맞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게 보통의 정치인들처럼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 마치 정말로 AI가 결과물을 산출하듯이 일정한 어조와 톤이 유지되는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뭐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거는 그렇죠. 뭔가 의표를 찌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아. 굉장히 규격화된 답변이 많이 나온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 외견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큰 편이고 정장 차림에 말쑥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고생 없이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뭐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초중고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살았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불자회 아마도 회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모임을 이끌 정도로 뭔가 이제 사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교적인 하정우 수석의 또 다른 인맥 중에 하나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아닙니까?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6년 고등학교 선배이고 이런 학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하수석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부산 합동 유세를 할 때 케미가 좀 볼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케미가 좋을 것 같고. 케미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거고.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적인 연고도 있고 전재수 의원과 스킨십도 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은 정말로 본심으로는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정치는 근데 좀
언젠가는 좀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냐 아니냐가 좀 쟁점인 건데 네. 뭐 이루고 싶은 비전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끌려왔으면 정치권에 끌려왔으면은 사실 그게 다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28년 총선 언급한 것도 생각이 이제 없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어쨌든 뭐 대통령한테 이게 결정을 좀 미룬다는 아는 것도 뭐 생각이 없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뭐 부산 얘기하니까 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괜히 뭐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나 근데 야구는 뭐 NC 팬이다. 나 지금 본가 주소가 야구는 NC 창원이라서 팬이다. 네. 부산은 뭐 두 번째로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신 것도 있긴 하던데. 근데 아무튼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출마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그만하고 좀 그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너무 다친 면모일 의사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네. 막 약간 좀 조만간에 확실하게 좀 정리해라라는 음.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뭐 약간 조선일보는 뭐 하성우 뭐 부산 차출로 즐기나 이렇게 또 기사 제목을 빌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맞아. 거고 왜냐하면 주변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금명간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출마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게 전재수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세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여기에 게다가 우리가 초장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라는 그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또 이제 깃발을 꽂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대구냐 부산이냐 막 열심히 저울질하다가 지금 이제 부산을 고른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물론 뭐 전재수 의원이 아직 사퇴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거고 뭐 출마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부산이 자기 정치적 고향이다. 부산에서 왜 나오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한 거잖아요. 막 부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그 이제 어젠다를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 동남 쪽에서부터 뭐 보수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낸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 이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인 거다라고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좀 이렇게 부스팅을 좀 치환을 해서 말을 하고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 후보를 안 낼까 생각하면 둘 사이에 뭐 구원을 당연히, 생각하면 네.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뭐 개혁신당이 후보 낸다고 검토한다는 말도 있고 하니 좀 과연 아니 어떻게 근데 될까? 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원래 그 자기중심적인 해설이 강한 사람이고 네. 속된 말로 이제 자뻑 증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음. 마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언론사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저만 가면 피하냐? 조국 대표도 평택 가버리고 하정우 수석도 망설이는 모습 보이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의식 과잉이다. 이제 과잉이다. 네, 네.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 저도 뭐 많이 만나봤지만 캐릭터 자체가 워낙 자기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멘트 보자마자 자의식 과잉이네 그냥 이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게 조국혁신단에서 비슷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예. 자기애가 과도함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한 거. 그러면 우리 네. 유선이 기자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대 하정우 대 한동훈이 재보선에서 맞붙는다. 누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박빙일 것 같아요. 박빙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이게 박빙인 거면 하정우 수석이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이고 어쨌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야권의 대선 주자 네. 급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어쨌든 일을 잘하고 있고 그런 이제 여당의 어떤 이제 프리미엄 좀 누리려면은 하정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정부가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바탕은 너무나 좋은 거고 그러니까 부산이란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이 되면서 굉장히 확실한 구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현역인 박형준 그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견인론 속에서 우리 하정우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자리매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배려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단일화라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세나 조건은 굉장히 하정우 수석에게 유리해 보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 최근 북구가 속한 권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59%가 나왔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물론 지난번 대선 때 득표율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랑 인연도 있는 거고 전재수 의원이 되게 지역에서 엄청 탄탄하게 해놓은 열심히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는 이런 그림이 연출된다면 되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아니 있을 굉장히 것 같다. 역설적으로 지금 한동훈 그 후보와 조국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대체로 비슷해요. 더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지역의 일꾼론에 갇히지 말고 큰 정치를 할 사람. 그 얘기는 뭡니까?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믿고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인 두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그런 임하는 자세나 비전이나 투표를 소구하는 방식은 상당히 흡사하다. 그럼.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